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CMOS를 어떠한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적인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각각의 공정들을 사용을 하여서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CMOS를 만들어내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최신 반도체 공정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는 3차원 구조를 가지는 핀팻이 양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런 핀팻 공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2차원 플래너 디바이스의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2차원 플래너 디바이스도 각 테크놀로지 노드에 따라서 공정 과정이 상이합니다. 즉 1980년대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와 1990년대, 2000년대 각각의 연도에 따라서 새로 기술이 도입된 것도 있고 빠져나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한 테크놀로지 노드에 맞게 제가 공정 과정을 설명드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CMOS를 만들어 왔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챕터에서 배울 공정 과정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순서를 디테일하게 기억하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대략적인 흐름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정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즉 처음에 웰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한 트랜지스터 사이를 절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쉘로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즉 STI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OS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나 회로 수업에서 배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CMOS의 의미는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을 동시에 사용을 하여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인버터로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N채널 모스펫, NMOS만을 사용을 해서 인버터를 구성한 모습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NMOS와 PMOS, 즉 CMOS를 이용을 해서 인버터를 구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두 회로 모두 인버터로서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겠고요. NMOS만 사용을 해서 구성한 회로가 공정적으로는 훨씬 더 만들기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듯이 현재 직접 회로는 이렇게 CMOS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CMOS를 만들기는 훨씬 더 어렵지만 즉 공정상의 난이도는 증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직접 회로를 CMOS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CMOS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버터 회로에서 여기 위에 PMOS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냥 저항을 통해서 회로를 구현을 한다면은 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버터로서 동작을 시킬 때 많은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겠고 이렇게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많은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PMOS를 이용을 해서 회로를 구현을 해주면은 이 PMOS가 오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작은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 소모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요약하면 NMOS가 켜져 있을 때는 PMOS가 꺼지고 PMOS가 켜져 있을 때는 NMOS가 꺼지기 때문에 이러한 컴플리멘터리 상보적인 동작을 이용하게 되면은 적은 전력 소모만으로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높은 집적도를 CMOS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공정상으로 저항을 만드는 건 쉽지만 이 저항이 차지하는 웨이퍼 면적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 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생각했을 때는 저항을 쓰는 것보다 트랜지스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작은 면적만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높은 동작 스피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매우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소자이면서 페레스틱 캐패시턴스 성분도 적기 때문에 그냥 저항을 사용하는 것보다 RC 딜레이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회로를 동작시켰을 때 이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측면은 노이즈 측면에서도 CMOS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었을 때 매우 작은 누설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0과 1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외부에서 노이즈 신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0과 1 상태를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노이즈에 더 내성이 강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공정 과정이 더 복잡하더라도 현대의 반도체, 현대의 집적 회로는 CMOS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웨이퍼에 NMOS와 PMOS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웰을 만들어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웨이퍼에 CMOS, 즉 NMOS와 PMOS를 동시에 구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스타팅 웨이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P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드레인을 N타입으로 도핑을 해주면은 아주 쉽게 N채널 모스펫, 즉 NMOS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MOS, P채널 모스펫을 만들기 위해서는 N타입으로 된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한데요. 이미 P타입 웨이퍼를 스타팅 웨이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PMOS를 만들기 위해서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이 바로 이 웰이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우물인데요. 이 왼쪽 그림처럼 PMOS가 만들어질 영역에는 PMOS가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N타입으로 도핑된 이렇게 넓은 영역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N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가 P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을 하여서 공정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P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드레인을 N타입으로 도핑을 해주면은 NMOS는 큰 무리 없이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PMOS 같은 경우에는 N타입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PMOS가 만들어질 영역에는 미리 이렇게 N타입으로 도핑된 영역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N웰, 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웨이퍼에 NMOS와 PMOS를 전부 만들기 위해서는 웰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공정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CMOS를 구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N타입으로 도핑된 영역과 P타입으로 도핑된 영역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여러 PN 정션들이 형성이 됩니다. 즉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니까 PN 정션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PN 정션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소스 드레인 영역에서도 PN 정션들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저의 고급 소자 물리 강의에서 이미 한번 설명한 내용인데 복잡하게 형성된 PN 정션들이 파라스틱 BJT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즉 마치 BJT처럼 NPN, PNP 정션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파라스틱 BJT가 외부에서 이제 회로를 동작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특정 전압 조건에서 턴 온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라스틱 BJT가 턴 온이 된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PN 정션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원치 않는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NMOS와 PMOS 사이에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래쪽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전류의 큰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로의 동작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쓸데없는 전력 소모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라스틱 BJT가 턴온되는 것을 막으려면요, PMOS와 NMOS, 즉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를 절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트렌치, 뭔가 구덩이를 파서 아이솔레이션, 절연시킬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STI,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PMOS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NMOS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서로 절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이 구덩이에는 SiO2와 같은 절연체 물질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런 STI 영역이 소자 전체를 이제 감싸게 되면은 이 아래쪽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PN 정션이 직접 만나게 되지도 않게 되겠고요.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빙 돌아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누설 전류의 흐름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소자의 동적이 인접한 다른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도록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역이 바로 ST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웨이퍼에 CMOS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러한 STI라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공정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전에 웰과 STI 영역을 어떤 순서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는 STI 이전에 로코스라고 불리는 영역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를 절연을 하였습니다. 로코스는 로컬 옥시데이션 오브 실리콘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공정 교재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로코스 공정은 STI 공정에 비해서 단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쓰였던 그런 절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코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개념이 이제 이 STI라는 것이 되겠고, 현재는 DTI라는 것을 통해서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를 절연을 하고 있습니다. DTI와 STI의 차이는 그냥 그 트렌치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트랜지스터는 이 예전의 STI보다 조금 더 깊게 이 구덩이를 파서 인슐레이터를 채워넣고 있고요. 이것을 딥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STI와 구조는 동일하면서 깊게 판 것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STI를 이해를 하신다면 뭐 현재 사용되고 있는 DTI도 충분히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웰과 STI를 만드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0 방향을 가지는 P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일반적으로 스타팅 웨이퍼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00 방향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옥시데이션 공정 과정에서 배웠듯이 디펙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또한 우리가 다른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비해서 단차가 적은 서페이스를 만드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리콘 웨이퍼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웰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이용을 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피모스를 만들기 위한 N웰을 만들 때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 영역은 우리가 PR을 이용해서, 즉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막아주게 되겠고요. 반대로 N모스를 만들기 위한 P웰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겠고, 이 P웰을 만들 때는 이 N웰 부분은 당연히 또 PR로 막아서 P웰 쪽에만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웰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렇게 N웰도 만들고 P웰도 만드는, 즉 트윈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옥사이드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앞에 이제 웰 공정이 끝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우리가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이용해서 얇게 SiO2 층을 형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SiO2 층이 나중에 게이트 인슐레이터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모스펫 구조에서 게이트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는 층을 지금 이 패드 옥사이드가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하이K 메탈 게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 패드 옥사이드 층을 게이트 인슐레이터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드 옥사이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공정을 추가로 진행할 때 이 실리콘 서페이스, 즉 채널 영역이 되는 이 실리콘 서페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있고요. 또한 이 위에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 과정에서 배웠듯이 채널링 현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링을 막아주기 위한 용도로서도 패드 옥사이드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드 옥사이드 위에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증착을 해줍니다.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은 이 CMP 공정이 뒤에 있는데요. 이 CMP 공정에서 스타핑 레이어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은 매우 단단하면서 질긴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CMP 공정에서 배웠듯이 CMP 공정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갈아내는 공정 과정인데, 이렇게 막 갈아내다 보니까 정확한 스탑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CMP 공정으로도 잘 갈리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층을 이용을 해서 CMP 공정이 멈출 수 있는 시점을 잡게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이 CMP 공정이 나올 때 어떻게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이 활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 위에다가 우리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을 해서 PR을 패터닝을 하고요. 이 PR을 마스킹 레이어로 이용을 해서 RI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드라이 에칭 공정을 통해서 깊게 트렌치 영역을 파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렌치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제 PR은 다시 또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P웰과 N웰 사이에 커다란 구덩이가 다음같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너 레이어라고 불리는 영역을 우리가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하게 깎여난 이 벽면 쪽에 우리가 옥시데이션 공정을 이용을 해서 얇은 산화막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 산화막을 우리가 라이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라이너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드라이 에칭 공정 과정을 통해서 깎아낸 이 표면이 그다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댕글링 본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 디펙이 그대로 있는 채로 우리가 SiO2 층을 덮어서 우리가 STI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디펙을 타고 흐르는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표면은 매우 퀄리티 좋은 인슐레이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퀄리티 좋은 인슐레이터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을 통해서 얇은 산화막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또한 SiO2 층을 먼저 얇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우리가 SiO2 층을 증착 공정을 통해서 증착을 해주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어드이전이 더 좋아지는 장점도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 위쪽에 SiO2 층을 증착을 할 때 하이덴시티 플라즈마 CVD를 보통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하이덴시티 플라즈마, 즉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외벽이 데미지를 받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외벽이 데미지를 받으면 결국 이 영역은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트랜지스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용도로서도 우리가 라이너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너 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는 HDP CVD나 APCVD를 이용을 해서 SiO2 층을 두껍게 덮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증착을 해주게 되면은 이 트렌치 영역의 단차 때문에 이렇게 패인 영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이러한 패인 영역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CMP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CMP를 이용을 해서 이 단차를 제거해줄 때 앞에서 증착했었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스타핑 레이어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쉽게 CMP를 통해서 갈려나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갈아 나가다가 더 이상 잘 갈리지 않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MP 공정에 원하는 스타핑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용도로서 우리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과 높이가 일정하게 SiO2 층을 깎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층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다음 그림처럼 PUL과 N웰이 만들어진 사이에 옥사이드로 절연된, 즉 STI가 다음과 같이 형성된 웨이퍼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패드 옥사이드는 아직은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쪽에는 NMOS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PMOS를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MOS를 사용하는 이유, 즉 CMOS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고, 이렇게 NMOS와 PMOS를 하나의 웨이퍼에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웰과 STI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웰과 STI가 어떠한 공정 과정들을 이용을 해서 제작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웨이퍼에 이어서 NMOS와 PMOS를 만들고 메탈라이제이션 하는 공정까지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